안녕하세요. 직장인 작가입니다. 어느덧 지프 랭글러를 출고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은 2년차 오너의 롱텀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랭글러는 2019년 9월 9일에 처음 계약하여 약 3개월을 기다린 끝에 2019년 12월 17일에 출고하였습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신기하게도 딱 100일 만에 출고를 받았는데요. 출고까지 3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제가 인디 오더를 했기 때문이에요. 펜다 색깔이 루비콘인데도 바디 컬러랑 똑같은 헬라옐라 노란색이고, 시트가 다크세들이라는 이름의 브라운 컬러 시트예요. 이 브라운 컬러 시트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대시보드는 빨강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휠도 기본 출고되는 모델과는 다르고 타이어도 AT 타이어에 흰색 레터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북미다 보니까 앞뒤 범퍼를 철제로 출고가 가능했고요. 헤드라이트에 엔젤링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가 한국에 출고되는 루비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더 근육질처럼 보여서 본네트가 정말 예쁩니다. 인디 오더를 해서 출고했기 때문에 출고 후 크게 튜닝을 한 내역은 없는데요. 안개등만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노란색 LED 등으로 바꿨습니다. 하얀색 안개등은 밝기는 한데 눈이 많이 오는 날 시니성이 너무 안 좋아서 위험하더라고요. 2020년 새해 되던 밤에 카운트다운 보겠다고 오타와까지 가다가 폭설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튜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67 디자인즈의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XG 감마에서 나온 트렁크백, 아웃백 어드벤처의 트렁크 테이블, 딥슬립에서 출시한 차박용 에어 매트리스, 야키마에서 나온 자전거 캐리어 등의 액세서리를 구매 및 장착하였습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는 37,583km이고 누적 연비는 리터당 7.4km입니다. 최근에 제가 99% 시내 주행만 해서 누적 연비가 매우 떨어져 있는데요. 반대로 고속도로만 위주로 주행을 하면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 나오고요. 평균 8.5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랭글러 유지비를 따져보니까 첫해 캐나다 달러로 정확히 18,606달러가 들었습니다. 제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랭글러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보았더니 캐나다 달러로 18,606달러를 사용했더라고요. 오늘 캐나다 환율이 1달러에 921원이거든요. 이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국돈 1년에 약 1,715만원 랭글러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서 보면 할부금이 1,800달러가 늘었고요. 보험금이 2,424달러,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등 정비가 524달러, 그리고 액세서리가 2,206달러, 주유가 2,651달러, 이렇게 해서 총 18,606달러가 들었습니다. 한 달로 치면 총 유지비가 약 1,550달러 정도 들었네요. 여기서 할부금을 빼면 한 달에 650.5달러니까 랭글러 한 달 유지비가 한국 돈으로 치면 대략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비는 특별한 걸 한 건 아니고 엔진오일 교환 2번과 지프에서 해주는 차량 외관 메인터넌스 서비스를 한번 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제가 랭글러 구입하고 첫 번째 해라서 조금 많이 구매를 했어요. 도어 스텝이 108달러, 트렁크 가방이 390달러, 센터 콘솔 칸막이가 20달러, 핸드폰 거치대가 192달러,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가 988달러, 그리고 스노우 체인 505달러, 이렇게 총 6가지를 2020년에 구매했습니다. 주유는 고급유를 사용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작년 고급유 가격은 보통 리터당 1.3달러에서 1.4달러 정도 했거든요. 1년에 2만 킬로미터 정도를 타고 연비는 누적 연비가 리터당 8.5km 정도 되는데 고속도로 크루징 하면 리터당 10km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는 1년 동안 총 2,651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기름값이 한 달에 약 22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0만원 정도 든 거예요. 그런데 고급유 기준으로 캐나다랑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한 300~400원 정도 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체나 타이어는 모두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저는 랭글러를 캠핑이나 오프로드는 물론이고 데일리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출입이나 온로드 주행 성능도 중요해서 순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은 인치업이나 타이어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오프로드 잘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는 여행 스타일이 장거리 여행도 많고 앞으로 세계 여행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체는 순정으로 타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체 튜닝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랭글러 타고 다녀왔던 여행지를 대략 나열해보면, 우선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이때 뉴저지에 가서 랭글러 트렁크 테이블 구매하고 설치까지 거기서 하고 돌아왔었죠. 뉴욕 가서 맛있는 곱창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 자동차 동호회를 우연히 만나서 이니셜 D에 나오는 86도 만나고 재밌게 놀다 왔었습니다. 그 뒤로는 팬데믹이 와서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이 막히면서 미국 여행은 저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팬데믹 초반에 캐나다 안에서 주이동하는 곳도 제한을 해서 주로 퀘벡 안에서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몬트리올 근교 4-5시간 거리에 있는 캠핑장은 거의 다 가본 것 같고요. 캐나다 퀘벡 동쪽 끝에 가스페즈라고 한국으로 치면 땅끝마을 같은 느낌의 지역이 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약 1000km 정도 되거든요. 친구들이랑 고등어 낚시하러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한번 갔었고, 공유가 사는 퀘벡은 여러 번 갔었고, 제일 최근에는 토론토 위에 있는 알콘킨 주립공원으로 가을 캠핑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장기 여행을 많이 취소했는데 올해는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자유롭게 로드트립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브런치 작가에 선정되어서 브런치의 지난 로드트립 여행기를 연재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 캐나다 횡단 여행했던 부분을 지금 연재 중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횡단, 호주 동부 일주 등 계속해서 연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랭글러 계약부터 출고, 선택 옵션과 구매한 액세서리, 유지비 등에서 정리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랭글러를 2년 타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려고 작년에 만든 1년 롱텀 시승기를 제가 다시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거기 모두 다 들어있어서 사실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6천만원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지향하는 점이 다르고 차 역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를 그냥 이동수단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런 분들은 산타페를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캠핑이나 오프로드 가고 야외 자연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랭글러가 정말 이제 적합하고, 굳이 오프로드를 나가지 않더라도, 야외에 나가지 않고 비포장길을 달리지 않더라도 데일리카로 탄다 해도 충분히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랭글러? 타보니까 우선 탈 때마다 예뻐서 기분이 좋아. 우선 사실 뭐 나는 뭐 자동차의 뭐 기능, 성능 뭐 이런 것보다는 외관으로 보이는 게 우선 첫 번째니까 여자들은. 아, 나 좋은 점 하나 또 있잖아. 나 지프웨이브 하는 거 진짜 좋아. 나는 성능보다는 사실 그거. 나 그 재미로 가끔 일부러 국도로 가. 뿌듯해? 뭔가 신나. 남자 입장에서 보는 제 시선에 더해서 저희 와이프가 여성의 시선까지 더해주어서 정말 좋은 리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랭글러를 애정하고 있습니다. 랭글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만든 차예요. 돌산에 내가 제일 잘 올라가는 차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여기저기를 봐도 보이죠. 온로드에서는 손해를 조금 보겠지만 산에 오를 때 최대한 바퀴가 땅에 붙어서 그 그립을 잃지 않게 만든 이 세상에 이제 몇 대 안 남은 스타일의 차량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랭글러의 단점이 있습니다. 시끄럽다. 네, 맞습니다. 타이어가 오프로드용이고 차체의 디자인이 각져 있다 보니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올라와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은 확실한 장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것들이라
그 점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단점을 감수하고라도 랭글러를 구매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랭글러의 각진 디자인이 좋아, 랭글러를 타고 오프로드에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면에서 랭글러는 상당히 좋은 라이프 스타일 카이고, 그래서 랭글러를 드림카로 꼽는 두터운 팬층이 있습니다. 지난 2년 37,000km 정도 랭글러를 타면서 제 삶에 많은 부분이 변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팔로워가 2,400명 정도 되는 유튜버가 되었고요. 제가 제 일상 계정 외에 랭글러를 통한 지프라이프에 대해서만 업로드하는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계정에 약 2,000분 정도의 인친분들이 생겼습니다. 지난 1편에서 지프 웨이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프 웨이브라는 게 일종의 지프 오너 간의 공감이거든요. 길 가다 같은 취향을 가진, 그것도 조금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너도? 나도인데 반가워 하고 하는 손인사 하나가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프라이프를 계기로 만나는 인연들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난 다른 랭글러 오너분들을 보면 재미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특이한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국 가서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던 인친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차를 타고 즐기는 시간 외에도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이랑 주고받는 이런 소통들이 살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분들과 많은 인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랭글러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랭라이프 입문하셔서 함께 즐거운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은 차의 장단점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올해도 즐거운 일만 가득한 2022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